누구라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인 미디어에서 앞으로 제일 잘 될 계층을 뽑자면 들을 뽑아요. 재능이 있다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강연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노년층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뭐 질문하는 줄 아세요? 노인들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시거든요. 본인들이 젊은 층의 어떤 무언가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박막래 할머니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72살이신가 73살 정도 되십니다. 이분의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언어와 이분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이분의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노년층의 그야말로 신세대들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손녀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집을 굉장히 빠르고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났던 세대 차이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성 퀴즈라는 거야. 초상키가 뭐야? 이거 누가 처음부터 초상이라고 하는데? 치매 예방에 좋은 퀴즈라고. 내가 이거 종이 쓰려고 하더나 그러면 이거 낙서해놓고 이거 진짜 이거 나무들은 뭐 한다게? 이것이 뭐 이것도 글자냐? 대학교까지 나오면 글자 없다고 쓰거든요. 할머니 이름이 박막래잖아. 딱 봤을 때 박막래가 떠오르지. 네. 이거 뭐죠? 딱 뭐 떠오르는 단어를 맞추면 돼. 김치라고 하면 되냐? 맞았어. 김치라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갈치? 대박.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다리? 기타! 기타가 뭐야? 기타오비! 밥터도 안 돼. 어? 카카오톡? 밥터? 우리가 아이들이나 동물이 나왔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되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 그걸 어떻게 젊은 층이 소화할 수 있도록 편집해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분들도 만약에 하신다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젊은 편집자들과 함께 한다면 본인의 컨텐츠가 절대로 구시대적인 게 아니라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인 미디어에서 앞으로 제일 잘 될 계층을 뽑자면 누구를 뽑냐면 주부분들을 뽑아요. 잘 들어야 되겠네. 왜냐면 주부분들은 굉장히 친근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육아, 어디가 싸다든지 그다음에 어디가 맛있다든지 그다음에 TV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뭐가 지금 우리들한테 인기 있다든지 그리고 자체 커뮤니티도 있어요. 온라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옆동 누구, 앞동 누구 네 모이죠. 너튜브에서 잘 되는 정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친근하고 유쾌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떻게 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누구라도 저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패널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약간 긴급 진단. 이분들이 과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 영상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계속 뭔가 기대하실까봐 미리 끊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본인도 아시겠죠? 아이템만 있고 구성이 없어요. 아이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에이프릴, 진솔이, 복싱을 한다고? 이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아무런 구성이 없고 아무런 기획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처음엔 신기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이게 뭐지?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유튜브
유튜버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복근, 그 중에서도 10일째가 될 것인가, 초콜릿 복근이 될 것인가, 저와 함께 2달 안에 만들어보기 시작해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커버 나레이션도 없이 하셨어요. 땅에 붙인다는 네. 생각으로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하는 건데요. 많이 힘드시다 싶을 때에는 집에 있는 의자다리나 소파 등을 붙잡고 하셔도 돼요. 이 자세를 10번씩 그리고 3번 반복해 봅니다. 이 자세가 좀 할만한데 하신 분들을 위한 응용 동작. 짐볼을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똑같이 다리를 내리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땅에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하고서 한 40초 동안을 설명하셨어요. 쭉 설명하는 시간도 앞에 너무 많았고요. 편집 초보자들이 할 때 하는 거거든요. 버리는 걸 못 해요. 다 아깝거든요. 다 내 귀한 자식 같고 내가 찍고 내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쁘게 보지 않을까 아름답게 보지 않을까 이거 여기 고생했었지 그래 맞아 보면서 마치 가족 영상 틀어놓고서 이제 아 저 때 재밌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버리는 걸 잘 못하세요. 유튜브식의 편집 방법은 강, 중약, 초강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초반 30초도 안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 30초 정도에 우리가 어떤 재밌는 걸 하니까 나가지 마셔라라고 붙잡고 있어야죠, 발목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이라는 콘텐츠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제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걸 보든지 제일 몸이 좋은 사람 걸 보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하는 콘텐츠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 인생에서 전 4번째 도전이거든요. 네. 유튜브를. 첫 번째는 동화책 읽어주는 걸 해야겠다. 애가 있으니까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책이. 맞아요.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네. 장난감이 너무 이제 남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난 좀 다르게 해야겠다 해서 애들 뽀로로랑 이거를 네. 다들 손 이렇게 나와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나는 밑에를 뚫어가지고 네. 철사로 연결을 해서 우드락 판에다가 네. 철사로 연결해서 움직이게끔 한 다음에 네. 내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뚜는 거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3개 뚜니까 너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이거 때려치자 그래서 때려쳤고 네. 유부남 개그맨들 4명이서 네. 유부남 토크를 하자 우리끼리. 남편에게 지치고 아내에게 지치고 아이에게 지친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바치는 지치지 마라는 프로그램처럼 해서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영상 보면 조회수가 3, 2. 네. 우리가 4명인데 4명이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4명인데 4명이서 했는데 찍은 삼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엔 안 되겠다. 네. 그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한번 해서 도전을 해보자.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네. 우리 대도서관님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오늘 4번째마저 접겠다라는 심정으로 왔거든요. 대부분의 너튜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볼 거야.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재밌는 거 생길 때까지 막 해볼 거야. 게임도 한번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뭐 여행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중에 하나 영상이 어떤 사람들 트렌드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밌네? 이 컨셉 괜찮은데? 또 비슷한 영상이 있나? 볼까? 봤더니 없죠. 나랑 전혀 관심이 없는 게임이나 여행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높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있는 콘텐츠들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다가 트렌드를 조금씩 녹여내면 이 컨셉 재밌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채널을 구독하게 되고요. 단골 손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영상 콘텐츠를 진짜 다 소비합니다. 그거 소비하는 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조회수가 이제 올라가다가 팍 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잘 되는 콘텐츠들은 이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시그니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혜성의 무지개 트로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라드 곡을 트로트화 시키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 선배님의 또다시 사랑.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사랑해요. 약간 잘하는데 재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아니, 되게 좋은 노래 듣는데 웃겨 그냥. 자, 이렇게 발라드 곡을 트로트화 시키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다양한 트로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성공할 여지가 있으신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인데 저 컨셉을 약간 시그니처 메뉴처럼 한다면은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연 듣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 콘텐츠가 1인 크리에이터로 제가 하면은 네. 과연 살아남을까요? 지금 완전 레드 오션이라서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레드오션. 예. 많이 듣는 말이죠. 요즘 1인 미디어가 레드오션이다. 과연 레드오션이 아닌 분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너튜브는 생각보다 공생관계가 굉장히 커요. 너튜브는 테마에 빠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허니버터칩 같은 게 유행이었다고 쳐요. 사람들이 그걸로 검색을 합니다. 대도서관이 허니뿅뿅칩을 먹었네? 정봉규는 물에 말아 먹었네? 막 이런. 하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창작자들이 늘어나면 그건 곧 시청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랑 달라요. 너튜브는 창작자가 곧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곧 창작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파이 전체 크기는 훨씬 더 넓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들을 제대로 보여주느냐. 단 레스토랑처럼 자기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라는 거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노래를 일부러 불러서 저작권에 걸리기. 너튜브는 시스템상 그 저작권되는 노래가 나오면 그 시스템을 판단해가지고 저작권이라고 결정해가지고 그 영상을 뭐 내릴지 말지 경고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노래를 똑같이 불러서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컨텐츠로 대표가 되는 거죠. 아, 저작권 걸리기는 얘네야.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더 보러 올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발라드를 트로트로 바꾸는 콘텐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진해서. 혹은 댄스나. 전 거기서 댄스까지 가고 아이돌 음악도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컨텐츠를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은 꾸준히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원래 매일 하나씩 올리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 정도씩까지만 올리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버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퀄리티는 높여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상적인 퀄리티. 지금은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흔들흔들 찍는 네네. 거 찍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이크거든요. 네. 의외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랑 조명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명이랑 마이크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보는 것보다도 듣는 거에 더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질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외국 분들이 봤으면 하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네. 뉴욕이나 이쪽 시장을 공략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도시가 바로 LA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유튜버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 다 LA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거기에 헐리우드라는 곳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편집, 촬영, 그리고 엑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력 풀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돈은 어디서 제일 많이 버냐? 뉴욕입니다. 그래서 LA에서 영상 올라와서 뉴욕에서 돈 번다라는 말이 생겨요. 뉴욕은 전 세계 광고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동영상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네. 영어 콘텐츠를 하셔야 돼요. 영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글로벌 콘텐츠가. 저는 그래서 글로벌을 노릴 때 그럼 과연 어디를 노려야 되냐? 남미 시장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미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이랑 어느 정도 서로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한 언어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의 히스패닉이에요. 라틴계거든요. 그 수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면 남미 쪽에 K컬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의 아이돌 가수분들이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남미에서 아이돌 팬분들도 정말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죠. 거기에서 잘 됐을 때 이 남미를 타고 히스패닉까지 가서 거기서 우아우아하게 되면 미국에서 대박 나는 거겠죠. 네. 수익만 따지자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단순히 돈만 가지고선 유튜브를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느끼는 성취감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든 거야. 뿌듯해. 그 성취감. 그리고 그 영상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댓글을 달아줄 때 나의 팬이 점점 늘어감을 느꼈을 때의 성취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요. 기획적인 아이디어. 사람이 제일 재밌을 때거든요. 막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실체화시킬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거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라고 전 봐요. 그게 가장 1인 미디어의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쌓아놨던 여러 가지 영상 컨텐츠들이 나한테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을 막 올리다 보니까 제일 큰 화장품 업체에다가 그걸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는 거죠. 링크 하나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딱 보면 거기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아놨던 화장품 콘텐츠들이 나와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은 화장품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연구했구나. 디테일하구나. 이렇게 애정이 있구나. 증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회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가 가진 취미와 관심사가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 그거 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불리는 것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머니 속에다 이렇게 감춰놨었죠. 그러다가 내 본업을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좀 꺼내보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좀 꺼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 땅 파면 돈이 나오냐? 라는 말이 있죠. 지금 시대는요,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다. 단 어떻게 팔지, 누구랑 팔지, 내가 어떤 복장으로 팔지, 어떤 벌칙으로 팔지, 그게 기획입니다. 그 기획력을 가미하면 땅을 파도 돈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유통의 혁명에 이르러서 한국에서도 해외에 물건을 갖다 파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를 판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1인 미디어 콘텐츠들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1인 콘텐츠, 1인 미디어, 이걸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가능성, 그 한계 돌파를 하시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군중 혹은 대중. 2000년대의 슈퍼스타는 1990년대의 슈퍼스타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요. 왜? 2000년대엔 90년대까지 상용화가 활발히 되지 않았던 새로운 매체에 완전히 적응한 세대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 이전까지 스타와 팬의 관계라는 건 일종의 종교적 관계였어요. 공연장에 가서 그들을 쳐다보고 막 환호하고 그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들이 울면 같이 울었어요. 심지어는 20세기엔요, 어떤 자신이 사랑하는 대중적 스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 막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팬들도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근대 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들이 한 공간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또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자 과거처럼 종교적 개념의 스타와 팬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권력이 역전됩니다. 과거의 팬들처럼 무조건 스타들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 스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모여든 대중들은 자신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들을 제압해요. 우리 말대로 하란 말이야 라고. 누가 더 스타죠? 대중이 더 스타. 어떤 예술평론가는 21세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까지는 예술이 대중을 무시했다. 그때는 어땠어요? 야, 너 이것도 모르냐?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해 못하겠어. 무슨 얘기야? 어려운 영화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21세기의 대중들은 어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재미없어. 그럼 뭐야? 쓰레기야. 평점 1점 딱. 평론가들이 아무리 이건 걸작입니다. 웃기지 마. 쓰레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대중문화의 스타가 된 대중들은 그러면 20세기와는 다른 어떤 스타들을 또는 어떤 아바타들을 어떤 내 감정을 투영한 캐릭터들을 받아들였을까? 그 단서를 20세기 말쯤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로스델 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저씨 2인조의 음악 한 곡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마카레나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엉덩이를 치게 만들었던 1990년대에 등장했던 이 음악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기록했고 아주 즐거운 군무가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개사도 많이 했었는데.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es par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Da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990년대에 뭐 해외 토픽 이런 거에 즐겨 등장했던 게 미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에 맞춰서 모든 관중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미식 축구장이든 학교든 사람들이 4명 이상만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다 따라 부르면서 바로 그 장면에 등장했던 음악이 93년도에 등장한 저 마카레나라는 음악이에요. 이 음악은 2000년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21세기의 대중들은 어떤 스타와 어떤 음악을 선택할까? 자신들이 즐거운, 자신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의 음악, 또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음악.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유튜브와 인터넷과 대중들을 의식한 한 락밴드가 등장을 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스타로서 자리매김합니다. 물론 이들이 슈퍼스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보여줬던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많은 대중들을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OK 고의 Here It Goes Again 이라는 음악인데요.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한 간의 숭어리. 동네 체육관에 자기들 마음대로 트레이드밀을 붙여놓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음박지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신보라 씨가 이야기하셨는데 원테이크예요. 카메라 한 대 딱 놓고 틀리면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면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다가 한 명이 틀리면 진짜 욕 많이 얻어오더라고요. 중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멤버가 좀 틀려요 계속.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찍어서 가는 수밖에. 그런데 이 한 편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 유튜브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친구들끼리 트레이드밀을 붙여놓고 저 장면을 막 흉내내며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OK 고라는 팀은 저렇게 아주 빈약한 홍보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가 됐어요. 왜? 이들의 음악에 열광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들의 음악과 그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의 소비의 주체는 대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싸이. 2012년에 등장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음악 자체에 대단한 성공도 있었습니다만 이 음악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무엇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던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던 대중들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것은 20세기까지의 전 시대에 군림하던 스타와 팬의 문화와는 완전히 달라진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1세기의 대중문화의 스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한 명의 스타가 한 시대를 좌우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진정한 대중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몇 달 전에 아주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큰롤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 변해버린 것은 우리들이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가 원치 않는 무엇을 보여주진 않아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결핍, 그리고 하고 싶어 했던 욕망 같은 것들을 문화 속에 담아서 스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한 번쯤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결핍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석의 문제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즐거운 음악처럼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